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451페이지 세금계산서에 대한 얘기 좀 드려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하죠. 세금계산서가 존재하는 이유는 왜 존재할까요? 이 세금계산서의 존재 이유는요, 바로 원칙적으로 매입세 공제를 받기 위한 수단으로서 출발했습니다. 수단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지금 현재 과세 체계가 전의 단계에 매입세를 공제하는 형식으로 과세하니까 너가 매입한 금액을 법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매개가 필요했죠. 또 과세상국 입장에서는 과세 구조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구조, 나머지가 납부세액으로 포착하니까 누가 매출했고 누가 어느 정도에 매입했는지 이 거래를 다 확인해서 제대로 납부세액이 납부할 세액을 제대로 세금을 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서로의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매개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세금계산서를 탄생하게 됩니다. 근데 이 세금계산서는 발행 주체가 누굴까요? 첫 번째가 발행은 누가 할까요? 발급은 세금계산서의 발행 주체는 누구죠? 항상 공급자가 발행 주체입니다. 즉 매출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출자가 왜 발행할까요? 돈 받은 자가 원래 있죠. 모든 정빙을 발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음식점에 가서 돈을 내면 어떻게 합니까? 영수증 누가 줍니까? 그 돈 받은 사람이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도 매출자가 끊는 거고, 영수증도 매출자, 현금 영수증도 매출자, 모든 걸 다 매출자가 끊는 겁니다. 우리가 둘이 금전대차 거래를 해요. A가 B를 A가 B한테 돈을 자금을 대여합니다. 그러면 100원 대여했다. 그럼 사용증은 누가 쓸까요? 사용증서는 누가 쓸까요? B가 쓰는 거예요. 왜? 얘가 돈을 빌린 자잖아요. 돈 받은 자가 난 나한테 받았어. 영수증을 써주는 거예요. 그죠? 모든 거래는 다 돈 받은 자가 내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발행 주체는 공급자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뒤쪽에 보시면 세금 452페이지에 보면 세금계산서의 종료와 영수증의 종료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두 번째가 이 종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세금계산서의 종료와 영수증 같은 거. 1번 세금계산서의 종료. 첫 번째가 뭐냐면 전자세금계산서 되겠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우리 현재 있죠. 이전에 쓰던 종이세금계산서는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인기업은요 의무 발행이 되고요. 개인사업자라도 수익금액 3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라면요 의무 발행이 되고 3억 원 미만의 사업자들만 아직도 종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더라도 아직 뭐라 하지 않아요. 제재가 없지만 곧 의무화 될 걸로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런 경우 있죠. 종이 세금계산서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될 법인이라면 다 발급 의무가 해야 되는 거죠. 그자가 종이로 끊어주면 어떻게 되냐 이거죠. 그는 미발급을 봅니다. 발급하지 않은 걸 봅니다. 가산세 있죠. 작년까지 2%였는데 올해 경감해서 1% 때려버립니다. 그러니까 1억이라면 100만 원 때려버립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멋대로 세금계산서를 지멋대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종이로 전화해서 끊어내면 안 돼요. 나중에 큰 코 다칩니다. 작년에는 200만 원 냈단 말이에요. 이러고. 그러다가 이번에 경감되어 가지고 올해 1%지만 또 그것만 내는 게 아니거든요. 가산세가. 말고 신고불성시를 납부불성시까지 같이 다른 사안에 따라 이렇게 적용될 수 있으니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전자세금계산서를 나중에 보면 복잡한 문제가 있죠. 참 어려울 거예요 아마. 발급, 적법발급, 지연발급, 미발급, 전송, 적법전송, 지연전송, 미전송, 여러 가지 있죠. 파생되는 개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전문가조차도 굉장히 헷갈려 합니다. 굉장히 복잡합니다. 어느 정도. 그래서 여러분들은 원칙만 먼저 좀 아시고 그 정도만 알아도 어느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전자세금 계산서는요, 발급과 전송이라는 개념이 있죠. 좀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전자세금 계산서의 취지가 뭐냐면, 이 그러니까 거래 관계를 과세당국이 실시간으로, 그죠? 좀 알고 싶다는 겁니다. 최소 한 달 내까지, 한 달 내에 이거를 실시간으로 포착해서 과세행정에 있죠. 효율화를 기하겠다 하는데, 뭐 효율적인지, 과세행정이 효율하면 납세의무자는 또 피곤하고, 뭐 하여튼 그런, 뭐 상충관계가 있는데요. 발급은 누구한테 하느냐면 매입자한테 하는 겁니다. 전송은 누구한테 합니까? 국세청장한테 하는 겁니다. 발급과 전송, 그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세금계산서 누가 끊는다 했습니까? 공급자가, 매출자가 누구한테? 매입자한테 끊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발급은 매출자한테 하는 거고, 전송은요, 국세청장이 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이 기한이 있습니다. 기한이 있는데요. 이 발급은 공급일이 속하는 공급일에 2월 10일까지 하도록 합니다. 10일까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3월달 거래니까 3월 1일부터 3월 말 거래는요, 최대한 늦죠. 아무리 늦어도 다음 달 4월 10일까지는 꼭 발급을 해야 한다는 거죠. 발급을 안 하면요, 지연 발급이 됩니다. 그리고 1% 가산세고, 올해 기가 넘어가면 6월 달까지도, 그죠? 올해 기가 6개월이잖아요, 그죠? 6개월이고 7월 1일 날 됐는데 발급 안 하면 그거는요, 과세 기간을 종료했죠? 미발급이 됩니다. 2% 때려버립니다. 상당히 엄합니다. 그죠? 그걸 그죠? 내가 잘 몰랐는데 안 됩니다. 그리고 또 골치 아픈 게 뭐냐면 지연 수치 있죠? 상대방이 이거를 발급을, 만약에 이거를 지금 10일까지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뭐 언제 했다 할까요? 4월 10일까지, 지금 거래가 공급일이 3월 2일 날 있다면 여기 4월 10일 날까지는 발급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4월 15일쯤까지 됐는데 발급을 안 했다면 이거는 뭐야? 지연 발급이 되는 거죠. 근데 웃기는 거는 상대방 매입자 있죠? 매입자도, 그죠? 지연 수치에 따라 1% 가산세를 때립니다. 이게 상당히 억울해할 수 있죠. 저놈이 안 끊어줬는데 난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법률은 공급 시기에 최소한 뭐야? 세금 계산서를 서로 주의 있게 받아야 될 의무를 강제합니다. 받는 자 입장도 굉장히 뭐야? 억울할 수 있죠. 제가 안 끊어줬는데 근데 1%죠. 상당히 엄합니다. 그런 것들을 세금 계산서를 잘 체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잘못 업무를 보시면 한 달 봉급이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울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업무를 알아야 돼요. 요 얘기 말씀드립니다. 그럼 전송을 언제 하냐면 공급일에 속하는 이거죠. 달의 2월 11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요걸 다른 말로 발급일의 다음 날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라고도 얘기합니다. 다음 날까지. 발급일이 10일까지니까, 그죠? 발급일의 다음 날이 11일이니까, 그죠? 요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뭐 가산세랄지 이런 부분은 나중에 이제 세무 2급 가보면 좀 더 세부적으로 배울 수 있는데요. 근데 참고로 이 전송은 이 전자세금 계산서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발급과 전송을 할 수 있는 그 사이트랄지 이런 업체가 ASP 있죠. 이걸 공급하는 사업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인 공급 사업자가 보면 뭐 31 EDI랄지 뭐 빌365 저전에서 운영하는 빌365 이사랄지 뭐 여러 가지 그 사설 업체가 있는데, 지금 현재 정부에서 운영하는 전자세금 계산서를 교부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바로 전자세금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가 바로 홈택스라고 있습니다. 홈택스 사이트에서 세금 계산서를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이세로라고, 그죠? 이세로라는 이런 사이트가 있었습니다. 이세로.
이세로. 이세로가 뭐냐면 이렇게 되죠. 이 전자 세로, 가로 세로가 아니고요. 세금의 길. 이렇게. 근데 이 세로 이렇게 되는데 세금의 길로자 이렇게 쓰거든요.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전부 다 세금 계산서 발행을 하도록 규정했는데 지금은요. 여기서 안 하고 뭐야? 통폐합됐습니다. 홈택스에서 그죠? 그러니까 홈택스에서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전자세금 계산서에 대한 의미 좀 알아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를 한 것도 있습니다. 영세율은 세율란에 그죠? 영세율 세금 계산은 별도가 있는 게 아니라 세액란에 뭡니까? 세액란에 제로가 된 거 있죠. 세액란이 제로로 기록해서 교부하면 여기 이제 영세율 세금 계산서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예외적으로 있는데요.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를 볼게요.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는 뭐냐면 매입자가 발행한 세금 계산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 세금 계산서는 발행 주체가 공급자인데 왜 매입자가 발행하냐? 그만한 또 아픔이 있겠죠, 그죠? 원칙적으로 이 세금 계산서는 매출자가 즉 공급자가 발행하는 게 원칙인데 만약에 매입세액을 부담해놓고 그죠? 돈을 다 줬는데 상대방이 세금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라면요, 어떠한 경우라도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런 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됐어요. 아니 돈을 다 줬는데 세금 계산서를 끊어달라는데 저쪽에서 뭡니까? 차일피일 미루고 결국은요 먹고 튀어버리면 매입세 공제를 못 받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바뀌면서 그죠? 매입자도 그죠? 발행할 수 있다. 매입자도 그러니까 그런 사유가 있으면 매입자도 발행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죠. 대신에 뭐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가 교부됐다면 상대방은요 매출자는 죽는 거죠. 세무조사 1순위 아니겠습니까? 저놈은 안 끊어줘. 이렇게 세금 계산서 정상 거래에서 교부를 안 한다는 말은 이상한 행위를 하죠, 그죠? 그러니까 세무조사가 1순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신에 공급대가 기준 10만 원 뭡니까? 이상 거래에 한한다 이렇게 봅니다. 1,000원짜리 이런 거까지 그죠? 일일이 매입자가 발행을 못하게 하고 최소한 거래건별 하나 공급대가 기준 10만 원 이상 거래에 한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5,000원, 500원 이거 안 끊어줘야 한다고 거기 막 가서 세무서에 가서 꼰질리지 말고 최소한 얼마? 10만 이상 정도 되면 세무당국에 매입자가 있죠. 세무서에 가서 제가 안 끊어주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면 세무당국이 어떻게 합니까? 그럼 네가 끊어. 그럼 매입자가 끊어가지고 지가 매입세액을 그죠? 그걸 가지고 공제 들어가고 빨간 거는요 세무서장한테 줘버리면 됩니다. 그럼 세무서에서는요 이러면 특별히 관리해야 될 놈이네 하고 있죠. 전화를 해서 직권을 교부해버린다. 세금 신고 안 들어오면 바로 세무조사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매입자 발행은 어떻게 보면 약간 악의적으로 악용할 필요가 이용할 수 있죠. 그러니까 거래 금액을 이렇게 좀 제한을 했다는 점도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거가 가장 힘들어요. 저도 투서를 회사 다닐 때 투서 같은 것도 좀 당해봤는데요. 회사에 보면 회사가 잘 나가면 항상 배합하는 애가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회사가 너무 잘 나가면 배합하는 놈 꼭 있습니다. 그리고 뭐 세무서에 전화해 뭐 투서가 있다는 거, 뭐 아는 그 세무조사 뭐가 뭐 찌르는 거죠. 저 뭐 이상하다. 그런 놈 꼭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공급 대가란 말이 나타났죠, 그죠? 공급 가액이 아니라 공급 대가인데요. 대가란 말은 나중에 우리 조회할 때 쓰이니까 여기 세 개 드립니다. 공급 가액에서 뭐 세액을 더한 금액, 부가세. 더한 금액. 이걸 다른 말로 발행 금액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용어가 발행 가액, 발행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급 가액하고 공급 대가는 틀린 개념이죠. 공급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그러니까 부가세 파트 포함이라고 보시면 돼요. 세 포함 금액이 공급대가 발행 금액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VAT 별도 금액이 공급 가액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급대가는 간이가세자의 용어인데요. 공급대가하고 좀 구분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두 번째 영수증인데요. 영수증은 여기에 범위에 포함되는 거. 신용카드 매출전표. 매출전표하고 현금 영수증. 그냥 일반 영수증. 이렇게 간이 영수증 이런 것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와 이 영수증인데 여기서 이 두 개는 뭡니까? 세금계산서하고 요거하고는요 어제 말씀드렸듯이 매입세 공제가 되는 놈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세금계산서하고 매입세 공제 수단이었는데 여기 그죠? 여기에 수단으로 했는데 추가했죠, 그죠? 플러스 알파가 뭡니까? 세금계산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있죠. 매개가 뭐가 됐죠, 그죠? 여기 신용카드하고요. 매입액,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 이렇게 해서 두 개는 세금계산서를 예외적으로, 그죠?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 공제가 원칙인데 추가적으로 신용카드를 할지 현금 영수증 매입액도 인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새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었고요. 조금 쉬었다가 이게 그다음에 이제 세금계산서에 기록사항이 있죠. 도대체 이거를 서로 전단계 세액공제법을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에 꼭 있어야 될 사항도 있을 거 아닙니까? 있어야 될 사항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를 안 해도 되는, 그죠? 발급오면 면제가 있어요. 그까지만 정리하면 다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에서 다 출제되니까 조금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